네, 며칠 전에 저기 광운대에서 주짓수 체육관 운영하고 있는 친한 동생한테 연락이 왔거든요. 주짓수 갤러리라고 하는 커뮤니티에 제 얘기가 올라와가지고 얘가 그거를 캡처를 해가지고 보내준 거예요. 기르TV 유튜브에서 볼 때는 나 같은 뭐 멸치, 약골 느낌이라 동질감 느껴서 구독했는데 시합장 가서 실제로 보니까 키 180 돼 보이고 약골 이런 느낌이 아니라 배신감 느껴서 구독 취소했다, 이런 내용으로 글이 있었습니다. 댓글에도 길쌤이 뭐 멸치 호소인이다, 길쌤이 힘 엄청 세고 뭐 체격도 좋은데 자기 약하다는 식으로 자꾸 하면서 자기는 테크니션이다, 이런 프레임 만든다, 뭐 이런 댓글들이 있었어요. 처음에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냥 웃겼거든요. 또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 내가 나를 생각하는 거랑 다르게 남들이 나를 볼 때는 그렇게 볼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저를 스스로 어떻게 인지하고 있고 인식하고 있고, 그리고 왜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지, 왜 그런 인지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 이런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주짓수를 수련한 지 벌써 13년이 됐지만은 아직도 제가 되게 약하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생각을 한다는 게 나는 약해, 난 약골이야, 이런 식으로 자꾸 막 셀프 가스라이팅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머릿속에서 저를 받아들이는 생각이 그래요. 왜 이런지를 설명을 하려면은 아주 어릴 때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초등학교 막 입학했을 때부터 인자약을 호소하고 이게 아니라 진짜 몸이 약했어요. 얼마나 약했냐면은 체육 시간이 되면은 보통 발야구, 축구, 달리기, 뭐 이어달리기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선생님이 그런 거를 못하게 했어요. 왜냐면 자꾸 무슨 활동만 하면은 코피 계속 흘리고 어지럽다고 하면서 막 주저앉고 이러니까 그 스탠드 그늘 있는 곳에 앉아가지고 구경만 하게 했거든요. 뭐 아예 뛰지도 못하고 이런 건 아니었지만은 대부분의 그 활동에서 몸이 좀 안 좋게 반응을 하니까 선생님이 막 양호실 보내거나 아예 못하게 하거나 그랬던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도 애들 발려고 하는 거 보면서 막 부러워했던 적도 있지만은 크게 막 나도 하고 싶다 이러진 않았던 게, 너무 계속 코피 나고 어지럽고 이러니까 부러워할 생각조차 못했던 그런 시기가 초등학교 급식 먹던 시절에 제가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학생이 되면서는 또 책에 빠졌어요. 소설책. 당시 저희 아버지가 무협소설을 되게 즐겨 읽으셨거든요. 초등학교 고학년 때, 5학년, 6학년? 이때쯤에 아버지가 읽던 무협소설책을 봤는데 재밌는 거예요. 그거를 읽다 보니 거기에 빠지게 된 거죠. 당시 저희 집 앞에 비디오 테이프랑 만화책, 소설책 이런 것들을 빌려주는 대여점이 집 앞에 있었는데 하루에 막 한 3권, 5권 이렇게 빌려가지고 봤어요. 특히 중학교 들어가면서는 하루에 적으면 3권, 많으면 5권씩 읽었어요. 또 그때 소설책은 요즘처럼 이런 컴팩트한 사이즈가 아니라 큰 교과서 느낌의 이런 큰 소설책이었는데 그거를 하루에 막 한 3권씩 읽고 이랬으니까 수업 시간 되면은 교과서 이렇게 펴놓고 거기에다가 소설책 얹어가지고 수업 시간 내내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공부는 진짜 안 했죠. 공부 진짜 안 하고 하루 종일 소설책만 읽고. 그래서 중학생 시절에도 저는 그런 책만 읽고 게임에도 또 엄청 빠져가지고 방학 때 부모님이 집을 뭐 한 1박 2일 비워야 될 때, 집에 혼자 있을 때 막 열 몇 시간씩 앉아가지고 게임하다 또 코피 흘리고 그 책상 앞에서 컴퓨터 앞에서 졸고 막 그랬던 기억도 있습니다. 중학생 때까지도 운동 같은 거를 전혀 안 하고 굉장한 약골이었다. 그때까지도 먹는 것도 좀 부실하게 먹고, 왜냐면 많이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이렇게 많이 먹고 싶지도 않고 입도 짧고, 거기에 뭐 체육 활동도 안 하게 되고 이런 게 이어지다 보니까 그 뼈말라가 된 거죠. 성장에서 진짜 중요한 유소년기, 청소년기, 초등학생, 중학생 이때 먹는 것도 제대로 안 먹고 활동도 제대로 안 해주니까 당연히 엄청 앙상하고 이게 비실비실한 몸을 갖게 됐었죠. 운동을 이제 처음으로 좀 하게 된 게 농구였는데, 고등학교 올라가서 당시 친구들이 농구를 하는데 인원이 좀 모자랐나 봐요. 저를 끼워준 거죠. 그냥 공 던지고 하기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농구를 처음 시작을 했었고, 농구를 하다 보니까 운동이 재밌는 거예요. 재밌네, 몸 움직여서 땀 흘리고 활동하는 게 재밌네, 이런 거를 고등학교 올라가서 처음 느꼈던 것 같아요. 고3이 되면서 야자를 하잖아요.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 공부를 안 할 수만 있으면은 뭐든지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도저히 이걸 못 하겠는 거예요. 영어 단어 막 외우고 있고. 웃긴 거는 제가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던 사람도 아니고 학생도 아니었고 잘하지도 못했어요.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냥 남들 따라서 공부를 하는, 갇혀있는 여기가 너무 답답하고 이게 미칠 것 같은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운동을 좋아하는 친구 2명이 체대를 가고 싶다고 저희 학교 체육 선생님한테 가서 운동을 배우고 싶다라고 이제 한 걸 들은 거예요. 제가 저희 학교 체육 선생님이 예전에 최고에서 이제 감독 출신이셨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운동하고 싶다고 하니까 받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 공부를 안 할 수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제가 그거를 딱 듣고 나서 저거다. 선생님을 찾아가서 저도 운동하고 싶습니다. 저도 체대 가고 싶습니다. 이런 되도 않는 말을 하면서 운동을 하기 시작했죠. 체대에 입시를 한다라는 핑계를 대면서 공부를 이제 놔버리고 아예 그렇게 운동을 하기 시작했죠. 그 친구 2명은 어렸을 때부터 뭐 복싱이며 축구며 농구며 되게 스포츠 활동을 즐겨서 했던 친구들이고, 저는 앞에 얘기한 것처럼 운동과 완전 동떨어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택도 없었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윈드라고 있어요. 윈드. 운동장을 이렇게 한 바퀴를 도는 건데, 출발 지점에서 종료 지점까지 이렇게 타원형으로 전력 질주를 합니다. 그러면 한 200-300m 돼요. 그게 종료 지점 들어오면은 출발 지점까지 가벼운 조깅을 해서 다시 돌아가고, 다시 출발 지점에서 또 달려서 종료 지점 조깅해서 돌아오고,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를 윈드라고 했는데, 윈드 6개 해, 뭐 윈드 5개 해, 10개 해, 뭐 이런 식으로 그 윈드를 계속 시켰어요, 저희한테. 근데 이제 전력 질주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힘들거든요, 전력 질주를 이렇게 하는 게. 특히나 저는 운동을 안 했으니까 한 바퀴만 돌아도 여기 심장이 막 터질 것 같고 목에서 피맛이 느껴지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무섭고 해야 되니까 막 억지로 뛰는데, 하나 기억나는 그 장면이 비 오던 날이었어요. 저희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운동을 했거든요. 선생님이 이제 시켜가지고 비 오는 날에 윈드를 뛰는데 안에서 신물이 올라와가지고 입으로 그 신물, 그러니까 한마디로 토를 한 거죠. 토를 하면서 뛰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울면서 뛰고, 지금 생각해보면은 왜 그렇게까지 했나 라는 생각이 좀 의문점이 있긴 한데, 아무튼 간에 고등학교 3학년이 돼서야 그렇게 이제 신체적인 활동을 했다. 어찌 이제 수능도 보고 여기 세종대 뭐 인천대 무슨 대 이렇게 입시 보면서 안동대라는 지방 4년제 대학교에 체육학과로 입학을 했습니다. 입학도 뭐 당연히 안정적으로 들어간 거 아니고 대기 몇 번이었는데 앞에서 다 줄줄이 입학을 포기하니까 저랑 제 친구가 운 좋게 들어가가지고 입학을 했었어요. 체대 들어가 보니까 이제 그때 좀 뼈저리게 느낀 거죠. 체대에 온 애들은 진짜 운동을 좋아하고 운동을 해서 온 애들이 대부분이고, 저 같은 사람이 없었어요. 저처럼 운동 잘 못하고 비실비실하고, 심지어 그때 선배들 중 한 명은 저한테 막 제 손바닥 이렇게 보고 제 팔 이렇게 만져보면서 너는 여기 어떻게 들어왔냐고 막 물어봤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체대 들어갔지만 저는 그렇게 몸이 운동하는 사람의 몸은 아니었다. 그냥 운이 좋아서 어쩌다가 굴러 들어갔을 뿐이다. 이제 몸에 조금 살이 붙고 이랬던 시기가 언제냐면은 군대 갔을 때예요. 아시겠지만 되게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 이런 걸 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던 2011년부터 2013년 그 사이에는 또 군내 기강, 분기 이런 것들이 좀 심했을 때라 짬찌라고 하죠. 2등병, 1병 이런 시절에는 아무리 맛없는 메뉴가 나와도 무조건 밥을 먹어야만 했다. 아침, 점심, 저녁을 꼬박꼬박. 짬이 차가지고 선임병 이 정도 되면은 야 오늘 밥 뭐 나오냐? 똥국이랑 쏘야 나옵니다. 그러면은 야 오면서 냉동 사와라 이러면서 밥 굶고 이런 게 가능했지만, 짬이 안 됐을 때는 결식이 불가능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삼시세끼 잘 챙겨 먹고 잘 자고 아침마다 구보시켜주는 거 따라가고 하다 보니까 스켈레톤에서 약간 구울 같은 느낌이 됐다. 그래서 제가 22살 때 휴가 나와서 친구들이랑 계곡 갔을 그 당시 그쯤에 제 몸을 보면은 뼈말라지만 구울 정도 되는 몸을 갖추고 있었다. 그 22살, 23살 정도에는. 그리고 23살 때 이제 군대 전역을 하고 내가 뭔가 운동 하나는 꼭 해야겠다. 군대에 갇혀 있으면은 그 뭔가 하고 싶은 자유에 대한 어떤 활동에 대한 의지가 되게 많이 생기거든요. 군대에 있을 때 막 뜬금없지만 칵테일 공부도 하고 영어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전역하면은 운동을 꼭 배워봐야겠다. 그래서 시작한 게 주짓수였어요. 근데 주짓수를 시작하기 전에도 검도, 복싱, 킥복싱 이런 것들을 막 알아봤는데 맞는 것도 무섭고 때리는 것도 무섭고 유도는 넘어지는 게 너무 아플 것 같고, 근데 주짓수라는 게 있네? 이건 누워서도 할 수 있네? 그래서 이제 마침 또 집 근처에 있던 주짓수 체육관을 방문을 하게 된 거죠. 그 당시 저보다 체격이 더 작았던 더 왜소한 형님이 한 10kg, 15kg 더 나갈 것 같은 체격 큰 사람을 버터플라이 가드로 넘기고 있던 장면을 제가 딱 문 열었을 때 그걸 본 거예요. 그 장면을. 그걸 보고 머릿속에서 약간 찌릿했던 것 같아요. 사실 남자들의 DNA 유전자에는 강함에 대한 동경 이런 게 있거든요. 그 전까지는 그런 게 나한테 있는 줄 몰랐지만은 그 장면을 보니까 그게
탁 깨어나면서 아, 나처럼 이렇게 스켈레톤 이런 사람도 주짓수를 배우면은 나보다 큰 사람, 센 사람이랑 몸으로 겨룰 수가 있구나. 그거를 눈앞에서 보고 나니까 아, 이 운동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 등록해가지고 주짓수를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주짓수를 처음 시작했을 때 체중이 그나마 군대에 있으면서 살이 좀 쪄서 나와서 65kg 정도 된 상태에서 운동을 시작한 거고, 키는 제가 77, 78 뭐 이 정도 사이 됩니다. 요즘에는 주짓수를 그래도 한 10년 넘게 했고, 주짓수를 더 건강하게 오래 잘 하기 위해서 웨이트 트레이닝도 꾸준히, 뭐 무거운 무게는 못 들지만 꾸준히 한지 이제 한 10 몇 주 됐거든요. 한 15주? 15주면은 몇 개월이야? 4개월 됐네요. 4개월 정도 됐습니다. 꾸준히 한지. 지금 평균 체중은 72에서 75를 왔다 갔다 합니다. 컨디션이 안 좋아서 운동 강도를 확 줄이고 먹는 거는 많이 먹고 이럴 때는 한 75, 많이 나갈 때는 뭐 76, 77까지 올라가는 것 같고, 대신에 그 체중을 유지하지는 못하고 금방 다시 또 떨어집니다. 한 75 아래로. 그리고 또 선수부 같은 거 엄청 힘들게 강도 높게 운동하고 스케줄이 빠듯해서 밥을 좀 제대로 못 챙겨 먹으면은 한 72까지도 몸무게는 찍히는 것 같고요. 아무튼 평균 체중은 73, 4를 왔다 갔다 합니다. 제 키나 몸무게, 운동 경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궁금해 하실까 싶어가지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운동 같은 거는 전혀 안 한 굉장히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 이런 성장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저 스스로를 생각할 때 아직도 저는 약골, 스켈레톤, 저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많이 바뀌었고 체중도 좀 불었고 근육도 조금 생기고 하니까 그런 제 스스로를 생각하는 인지를 바꾸려고 하는데, 어렸을 때 평생을 그렇게 살았다 보니까 쉽게 바뀌질 않아요. 강함이라는 건 또 상대적이니까 제 스스로를 강하다고 생각하는 게 정말 이만큼도 없거든요. 시합씬에서 뛰는 사람들 보면은 와, 어떻게 저렇게 강한 사람들이랑 싸울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것도 항상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무슨 선수로서 어떤 성적, 경지, 업적을 이루어야겠다 이런 욕심도 희박하고요. 시합을 나가는 동기는 사실 되게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겁이 많아요. 제가 겁이 진짜 많습니다. 가장 가까운 예를 들면은 제가 바로 2달 전에 스파이더 슈퍼 시리즈 거기에 초청이 됐어요. 8명의 선수를 초청해서 상금을 건 대회를 하는 그런 초청 경기인데, 원래는 저희 어반주짓수 필승카드 대현이가 나가기로 되어 있었던 건데, 대현이가 직전에 부상이 생기면서 빠지게 되고 같은 팀 소속인 저를 이제 섭외를 한 거죠. 오케이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들어가서 보니까 막 상대들이 무슨 현 국가대표들에다가 어리고 짱짱하고 지금 시합씬에서 한창 핫한 선수들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 쫄았죠. 좀 쫄았습니다. 그래서 갈등 많이 했거든요. 안 나간다고 할까 되게 고민 많이 하다가 결국엔 출전을 했어요. 운이 좋게 2승 1패로 본선 진출까지 했고, 제가 시합을 나가는 동기가 이런 거예요. 내 나약한 모습을 이겨내고 시합에 나간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 엄청난 카타르시스를 주거든요. 와, 그 나갈까 말까 고민하던 그 시간을 이겨내고 결국 시합에 나가서 그 사람들이랑 시합을 하고 어떻게 됐든 결과를 만들어냈구나. 이 일련의 과정이 저한테 되게 엄청난 짜릿함과 카타르시스를 주고, 과거에 비해서 한 단계라도 나아진 사람이 됐다라는 그런 기분을 저한테 들게 합니다. 시합이라는 게 건강한 생각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만약에 시합을 안 나간다면은 진짜 내가 뭔가 할 일이 있고 굳이 이 시합에 나갈 필요를 못 느껴서 그러면은 시합을 안 나가는 건데, 어떤 시합을 나가고는 싶어요. 나가고 싶은데 근데 시합에 나가서 질까봐, 다칠까봐, 잘 못할까봐 이런 게 겁나서 시합에 안 나간다. 그리고 실제로 안 나가면은 저한테 스스로 좀 스트레스가 와요. 그게 왜 그런지는 저 잘 모르겠는데, 도전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있지만은 겁이 나고 내 나약한 모습이 그런 하고 싶어하는 도전을 피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런 거에 좀 굴복했다, 졌다, 나약한 내 모습에 내가 졌다, 이런 생각 때문인 것 같은데, 제가 시합을 나가는 그 동기나 계기들은 제 스스로한테, 제 자신한테 좀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합 성적에 욕심이 없느냐 그러면 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약간 모순되는, 제 스스로도 모순되는 그런 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시합에 왜 나가고, 제 어릴 때 주짓수를 하지 않을 때부터 주짓수를 시작했을 때는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재밌게 보셨다면 또 다른 주제로 저 혼자 주절주절 하는 얘기를 영상으로 담아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